예. 안녕하세요. 예. 자,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157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건축물의 종류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 정리했었죠. 자,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 자, 시험에는 작년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물어봤어요. 일종 근생시설. 원래 일종, 이종 근생시설은 여러분 꼭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가깝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설치되는 시설. 그죠? 주택이 있으면 가까이 설치될 시설. 근데 그 근생시설에는 1종과 2종이 있죠. 근데 1종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면 주택이 있으면 다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종이 좋겠죠?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런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첫 번째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래서 식료품점이니 잡화점이니 의류니 왕구 서적 뭐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일종 근생이에요. 그런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일종 근생입니다. 1000이 넘어가면 뭘까요? 자, 그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것은 판매 시설로 해당돼요. 판매 시설. 자, 그래서 우리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 시설입니다. 단 뭐만 서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놈만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된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음식 조리 제조 판매하는 시설도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규모가 얼마예요?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그래서 휴게음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 미만이면 1종이고 넘어가면 뭐예요? 2종 근린 생활시설. 넘어가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이런 분류. 작년에 이런 분류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위생관리와 관련된 시설이죠. 위생관리, 보건과 위생과 관련된 시설들. 우리 보건위생과 관련된 게 뭐예요? 미장원, 미용실, 목욕장, 세탁소 이런 것들은 일종 근생시설. 규모 따지지 않죠. 자, 그래서 위생관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이것도 일종 근생시설이에요. 그래서 의원, 우리 밑에 많이 있잖아요.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의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일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자, 의원. 근데 병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병원은 의료 시설이고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으면 일종. 그리고 병원은 의료 시설. 그래서 진료과가 하나가 의원이잖아요. 병원 진료과 여러 개 같이 있죠. 병원은 의료 시설. 자, 그런데 틀리기 쉬운 거. 작년에 요게 답이었어요. 안마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것도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안마원은 1종, 안마 시술소는 2종. 그래서 안마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것도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규모 없네요. 네, 규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구분을 잘 하시 바랍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의원 간판 붙으면 1종 근린생활시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게 동사무소나 보건소, 파출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설치되는 근린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근데 이게 공공 업무를 하는 시설인데 1000 미만까지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1000 미만. 그런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에 해당될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공 업무 시설에 해당돼요. 업무 시설. 자, 업무 시설에도 일반 업무 시설이 있고 공공 업무 시설이 있는데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에요. 1000 미만까지는 일종이지만 넘어가면 업무 시설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틀리기 굉장히 쉽죠. 잘 틀릴 수 있는 부분. 이런 전기, 물 이런 것들도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변전소, 공중 화장실, 정수장, 양수장, 물과 관련된 시설이죠. 정수장, 양수장, 그리고 마을에 간 공동 작업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죠.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그런데 이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등 이런 운동과 관련된 시설인데 얼마 미만까지만 500 미만까지만 일종이에요. 일종이고 넘어가면 그것은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넘어가면 운동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할 건 우리 중개사무소가 보이네. 그죠? 네. 금융업소나 사무소, 중개사무소. 그런데 요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이요? 30제곱미터 미만까지 30이면 10평도 안 되잖아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사무소 오픈할 때 30제곱미터 미만까지 하면요. 일종 근생시설이니까 아무데나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일종 근생이 그게 좋은 거죠. 30미만. 그런데 이게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규모가. 그럴 때는 이건 뭘로 분류하냐면 이것은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해요. 규모가. 그리고 또 하나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이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뭘로 분류하냐면 사무소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부분 딱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은 막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것 같은 시설도 많거든요. 막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둠의 시설도 막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둠, 막 노래 연습장, 막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막 우리 어둠의 시설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니까 2종 근생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종 근생시설은 우리 이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는 굉장히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규모에 따라서 15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웬만하면 이종은 분류를 할 때 500을 기준해요. 500 미만, 그리고 1000 미만,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거.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이거는 꼭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단란주점입니다. 자,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 미만. 자, 150이라는 숫자 흔한 숫자 아니죠.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약 40 몇 평 좀 넘죠.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무슨 시설을 불러요? 단란주점이.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것은 위락시설로 분류해요. 위락시설. 이종 근생이면 그나마 우리 주변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위락시설은 완전 상업적에서만 입점을 해야 되잖아요.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요기 있는 것들은 다 500 미만까지는 이종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시설이에요. 자, 한번 보면 종교집회장. 자, 종교집회장이 뭐예요? 교회 성당이죠. 근데 종교집회장이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것은 무슨 시설로 분류한다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건물 같은 데 막 교회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건 종교시설이 아니라 이종 근생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종교시설이 아니니까 십자가가 밖으로 돌출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500 미만까지는 2종.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이상이면 자, 이제 여기 500을 기준하니까 이상이면 뭘로 분류한다고요?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한다. 그래서 교회 성당이 500이 넘어가야 그게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예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500 미만까지는 이종근생이에요. 그런데 넘어간다. 이상이다. 이상이면 무슨 시설로 분류하냐면 이건 숙박시설로 분류해요.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이 500이 넘어가면 숙박시설이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 자, 우리 극장이나 음악당 있죠. 자, 극장이나 음악당 이런 공연장. 공연장은 500 미만까지는 이종 근생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롯데 시네마가 금요가 500 미만이다. 그러면 이종 근생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이상이면 무슨 시설이에요? 이것은 보고 즐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500제곱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 자, 학원이란 간판 붙었죠?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자, 이런 학원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이면. 그런데 이게 500이 넘어가면 무슨 시설일까요? 자, 이것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대형 학원,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막 500이 넘어가는 시설들은 교육연구시설이다. 그런데 학원은 학원인데요. 자, 이게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제외한다 나왔죠. 자동차 학원. 이것은 이 자동차 학원이나 무도 학원은 이종 근생도 교육연구시설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 학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자동차 학원.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있죠. 이런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도학원. 자, 무도학원은 뭐겠어요? 무도학원은 무슨 시설? 위락시설입니다. 무도학원 또 운동시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위락시설이다. 자, 사고는 건전합니다. 그러나 위락시설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락실 있죠.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등 게임 관련 시설, PC방이나 오락실이나 이것도 500 미만까지는 이종근생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500 미만까지 이종근생이니까. 근데 500이 넘어가면 무슨 시설일까? 이것은 500점 이상이면 이건 또 판매시설로 분류해요. 자, 판매시설로. 좀 안 맞죠? 자, 그러나 판매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까지. 아까 우리 그랬죠? 이것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시설,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이게 500이 넘어갔다. 500점 이상이다. 그 다음에 무슨 시설요? 이것은 업무시설. 업무시설에 사무소에 해당돼요. 자, 업무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자, 아까 이거 뭐와 비교하냐면 탁구장하고 체육도장은 500 미만이면 뭐였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그런데 탁구장하고 체육도장만 일종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종 근생이에요. 이종 근생.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큰 것들 있잖아요. 공은 큰데 탁구공보다 큰 것들. 자, 그러면 테니스공도 크고 볼링공도 크고 당구공도 크고 골프공은 어쩐다고 했어요? 단단해도. 그래서 우리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다 이종 근생이에요. 자, 그리고 뭐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다 이종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탁구장하고 체육도장만 일종이고 나머지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이종이에요. 근데 이게 500 미만일 때 이게 이종이고 500이 넘어가면 이것도 무슨 시설로? 이것도 운동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운동시설로 분류가 된다. 정리를 하면 돼요. 아까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일종이었죠? 넘어가면 운동시설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종, 500까지는 2종인데 넘어가면 똑같이 운동시설로 분류한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이런 것들은 다 미만은 500 미만은 2종.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까지 2종이고 그리고 요거 4개 여기 있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왠지 아닌 것 같은 막 어둠의 시설들 막 우리가 말하는 시설 보이죠?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 아까 안마 5는 일종 근생이었죠? 안마 시술소. 요 주변에 안마 시술소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 무슨 타이 안마니, 뭐 아로마니, 뭐 안마니 막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것들 다 이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 시설이었죠. 근데 앞에 동물병원 그러면 이것은 이종 근린 생활 동물자 붙으면 그리고 아까 미용실은 뭐였어요? 여러분 미용실은 일종 근생이었죠. 근데 동물 미용실, 애견실, 동물 미용실, 동물자 붙으면 이것도 이종 근린 생활시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총부 판매소. 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이제는 안 무서워요. 예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있어야됐는데 이제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 총부 판매소는 위험한 거 아닙니다. 예, 이종 근생. 그리고 장의사. 장의사는 장의용품 파는데요, 아니면 시신 안치하는가요? 장의용품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신과 관련된 것은 이제 묘지 관련 시설인데 여기는 장의용품 파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봉헌당이나 이건 묘지 관련 시설이고 또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에요. 그런데 장의사는 장의용품 파는 데니까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수업 끝나시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죠? 자, 그래서 독서실도 이종 근생이에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아까 이 공공도서관은 일종 근생이 되기도 하고 넘어가면 업무시설이 되기도 하는데 천을 기준으로 아까 근린 공공시설이 있었죠. 근데 독서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일반 음식점, 아까 휴게음점은 규모에 따라서 300 미만이냐 300 이상이냐에 따라서 일종이 좀 구분했죠. 근데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종 근생시설이다. 휴게음점과 일반 음점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주류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예, 일반 음점은 이종 근생시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죠. 그 다음에 사진관이나 표구점 그리고 기원, 바둑들 여기 있는 기원 이런 것들 다 이종 근생시설이다. 그래서 이종 근생은 딱 정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잘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세요라고 해서 별도로 중요한 것만 뺐는데 그 밑에 문화 및 집회시설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에 좀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죠.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무슨 시설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에 여러분들 동물, 식물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물원 가서 오늘 사자 한 마리 먹어볼까? 이러진 않죠? 자, 그러니까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보고 즐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것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그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운수시설을 보시면 운수시설은 이제 각종 교통시설이잖아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니 공항이니 항만, 철도. 그런데 운수시설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물류터미널 있죠. 물류터미널이 화물터미널이거든요. 그리고 또 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이 택배잖아요. 뭐 이천에 있는 쿠팡 뭐 이런 시설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요? 창고시설입니다. 창고시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자, 우리 학교는 어디서부터 학교예요? 유치원부터 학교입니다. 어린이집은 무슨 시설이에요? 어린이집이니 타가소니 경로당이니 이런 것들은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맨 끝에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있었죠? 아까 무도학원은 이종 근생시설도 교육연구시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도학원, 자동차학원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보니까 뭐 수련시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진하게 표시된 게 유스 호스텔 맞죠? 유스 호스텔은
호스텔은 그냥 호스텔은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유스 호스텔 그러면 수련시설이다. 수련시설이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 나왔고 아까 탁구장이 일종이었고 500이 넘어가고 운동이었죠. 에어로빅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건 2종이었잖아요. 500이 넘어가면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종, 2종이 아닌 것. 그리고 자 우리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인데 자 우리 잠실 야구장은 운동시설이에요? 아니면 보고 즐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잠실 야구장,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는 그래 운동하라 거기 만들어준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보고 즐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관람석이었거나 관람석의 규모가 1000 미만일 때는 운동시설이지만 관람석의 규모가 1000이 넘어가면 그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은 운동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그래서 1000 미만일 때 운동이고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보니까 1번이 공공 업무시설이고 2번이 일반 업무시설인데 자 거기에 하나 3번을 보니까 오피스텔 나왔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생활 숙박시설이 뭐예요? 일반 숙박시설은 여관, 여유소, 호텔을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하고 생활 숙박시설은 원래 숙박은 잠만 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치사도 하면서 잠도 자는 일명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와서 장기 체류를 하는데 잠만 자면 그러니까 밥도 해 먹으면서 자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숙박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하고 관광 숙박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관, 여유소, 호텔은 일반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호텔인데 그 앞에 고유 명사가 붙었다. 뭐 관광 호텔, 가족 호텔, 전통 호텔 이렇게 붙으면 관광 숙박시설이다. 그리고 호스텔 나왔죠? 아까 유스 호스텔 그러면 수련시설이지만 호스텔은 숙박시설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콘도도 무슨 시설이라고요?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뭘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했어요?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넘어가면 숙박시설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단란주점 아까 150 미만이면 2종이지만 넘어가면 위락시설. 그러면 단란주점과 밑에 있는 융주점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융주점은 단란주점과 융주점 차이는 융주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락시설이잖아요. 단란주점 150을 기준으로 했는데 융주점은 어디 갔더니 단란주점이란 간판이 있고 어디 갔더니 융주점이라는 간판이 있더라. 융주점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룸사롱이잖아요. 룸사롱. 그래서 접대부가 허용되는 지역이 융주점이에요. 그래서 융주점은 무조건 100%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그래서 위락시설은 상업적에서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 융주점. 그 다음에 3번에 유원시설업 있죠.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원시설업은 우리 인천 올미도라든지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잠시 서울의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놀이동산이 유원시설업입니다. 유원시설업도 위락시설이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무도장이 뭐예요? 나이트클럽입니다. 나이트클럽을 무도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웠으니까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지 말고 무도장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 배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도장.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아까 위락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카지노 영업소 위락시설. 그 다음에 오른쪽 관광휴게시설에 조심할 게 있어요. 진하게 표시된 거. 아까 극장이나 음악당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극장이나 음악당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극장이나 음악당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 야외자가 붙었어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야외자 붙으면 관광 휴게시설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리고 누가 어린이여관을
관광휴게시설이라고 부르겠냐. 그러나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의사. 아까 장의사는 무슨 시설이었어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이종 근생이었잖아요. 장의사, 장의 연구하는데. 근데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입니다. 장례시설. 그런데 예전에는 장례식장만 장례시설이었는데 이제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이다. 야영장시설 300 미만인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넘어가면 300 이상이면 그건 수련시설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련시설에 보면 야영장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종류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둘 것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미 집회시설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창고시설 그리고 변조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 근생시설 그리고 야외 외자 붙었다 그러면 관광휴게시설 야외자 붙으면 관광휴게시설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용도 변경 봐야죠. 자, 그러면 밑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나왔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사용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미장원을 세탁소 바꾼다든지 모텔을 병원으로 바꾼다든지 할 거예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설군과 방금 전에 배웠던 용도군이 있었는데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9개 용도군을 또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글자 딱 동그라미 돼요.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인데 위에 보니까 앞에 자산 전문 용도 군주기 나왔죠? 자산 이건 외워야 용도 변경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산 전문 용도 군주기 그나 기나 그죠? 자산 전문 용도 군주기.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어떤 용도군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밖에 없죠. 자자 그러면 뭐 노래가 생각났죠? 자자.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에는 산업 등 시설군 그럼 뭐 생각나요? 산업에다가 등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이랑 공장, 창고, 운수 이것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이나 창고나 운수. 그러면 등이 뭐였어요? 등은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워.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하고 무섭다. 냄새나고 더러운 건 뭐예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예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금은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래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냄새나고 더럽죠? 분뇨 및 쓰레기. 무서운 건 뭐 있어요? 무서운 거. 묘지, 장례 이것들은 무섭잖아요. 위험한 것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에는 느낌, 산업 공장 창고 운수에다가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하고 무섭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전기통신 시설군에는 뭐 있어요? 방발, 전기통신이니까 전기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시설 그리고 발전시설이 전기시설이잖아요. 전기통신시설에는 방발. 자, 그 다음에 요 공란 에어드것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랩 할 거예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종의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여기 문자 있으니까 그냥 문종의관 하는 거예요. 문종의관. 근데 영업시설군에는 여기 영자가 없어요. 영자가 없으니까 앞에부터 외운 거예요. 영업시설군에는 영판운숙다. 문종의관, 영판운숙다. 문종의관, 영판운숙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근데 다중생활시설은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종류잖아요. 아까 다중생활시설 있었죠? 고시원. 근데 이놈은 이종 근생이 되기도 하고 숙박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종 근생이든 숙박이든 다중생활시설은 다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종 근생에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근린생활시설군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근린생활시설군에 거기 교과서 거기 7번에 보시니까 1종 근생, 2종 단 2종의 다중생활시설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숙박이든 2종 근생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종류지만 영업시설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판운숙다. 문종의관 영판운숙다. 그리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뭐가 있어요?
예, 교수가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교수를 어떻게 불렀어요? 노교수야, 노교수야. 교수 성씨가 노씨예요. 노교수야, 노교수야, 노교수야.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노교수야. 그래서 문종이관, 영판운숙다, 노교수야. 문종이관, 영판운숙다, 노교수야. 왜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면 요 세 개만 잘 알고 있어도 용도 변경 문제는 경험상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80%는 무조건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문종이관, 영판운숙다, 노교수야.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예, 근생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종, 2종, 근생.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 빼고 그 다음에 또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는 당연히 뭐 들어가겠어요? 주거 들어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리고 틀리기 쉬운 게 교정 및 군사시설. 이것이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거 사람이 아닌 거 있죠? 그 밖에 시설군에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그래서 이 부분들 시험에 이제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가 시험에 나올 때도 됐어요. 작년에 건축물의 종류 이게 1종 근생이냐 2종 근생이냐 이래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문제를 충분히 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알아야 용도 변경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용도 변경 예, 사용 승인 얻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허가 신고하라고요?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용도 변경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지 않습니다. 네, 특별시, 광시에는 구청장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서구청장이 용도 변경 허가 신고하지. 예, 뭐 인천시가 용도 변경 허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권자에서만 나옵니다. 건축 신고니, 용도 변경 허가 신고니, 가건물의 허가 신고니 그럴 때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권자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예, 구청장, 예, 구청장.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용도 변경, 우리 머릿속에 그림 그리셔야죠. 자산 전문 용도 군주기 하는데 용도 변경인데 어떻게 용도가 움직일 때는 허가를 받아요. 밑에서 위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용도 군주기를 알아야 뭐 용도 변경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위시설. 그리고 또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 용도 변경은 뭐 한다고요? 신고다. 위아래, 위아래, 허가 신고.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위아래로 옮길 때는 예, 사전 허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수평 동일한 시설 공간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시설 공간에 뭐 문화미별이 종교시설로 간다든지 자 그죠? 예, 노유자시설이 교육연구시설 수평으로 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는 허가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되어 있는 것 변경해 주세요라고 기재 변경을 신청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 변경해 주세요라고 기재 변경을 신청한다. 그래서 거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예, 건축물 대장 기재상의 변경을 신청한다. 그죠?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박스에 있는 것은 박스에 있는 것들은 신청 안 해도 된다. 그죠? 자, 어떨 때는 신청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동일 용도 군간의 변경. 동일한 시설군이 아니라 동일한 용도 군간의 변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문화미 집회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공연장을 미술관으로 바꾼다든지 미술관을 예식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다 문화미 집회시설 군 안에 있잖아요. 자, 문화미 집회시설이 종교시설로 가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 변경은 신청하지만 동일한 용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그놈이 그놈이다.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시설군이냐 용도군이냐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동일한 용도 군간의 변경 그리고 시설 군간의 변경이라도 뭐와 뭐 간의 변경은 1종과 2종 여기는 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복잡한 예외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1종과 2종 근생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예, 이렇게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용도 변경 크게 네 가지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그리고 수평으로 가면 신청, 그리고 동일 용도 공간의 변경은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허가냐 신고냐 신청이냐. 자, 예를 들면 모텔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할 거예요. 어디 가면 모텔이 막 병원으로 바뀌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모텔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요, 신고요, 신청이에요, 그냥이에요. 모텔이 뭡니까? 모텔이 숙박시설이잖아요. 문종이관, 영판, 운숙다, 녹교수야. 숙박시설이고 병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녹교수야, 의료시설이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건 뭐예요? 용도 변경 신고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용도 변경 신고. 그러면 애식장은 무슨 시설일까요? 애식장은 문화미 집회시설입니다. 문화미 집회시설. 자, 집회장이죠. 애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거예요. 자,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청이에요, 그냥이에요. 자, 애식장 문화미 집회시설인데,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 신고 이런 문제 나오겠죠. 용도 변경 이렇게 정의를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 변경은 4개잖아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신청도 있고 그냥도 있는데, 근데 용도 규정의 준용이 있어요. 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신청이나 그냥은 아니에요.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거요? 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대.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도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듯이 용도 변경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라. 그죠? 근데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단서 조항 붙였죠.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수산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500 미만이고 대수산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은 점점 범위가 줄어들어요. 이제는 뭐예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빠졌습니다. 자, 허가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설계는 건축 사회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대상. 여기는 신고 대상 빠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설계는 누구의 설계해야 된다고요? 건축사의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규정 준용. 예, 그 다음에 복수 용도 허용. 자, 복수 원래 1건축물은 1용도가 원칙이죠. 그런데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복수 용도도 허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수 용도도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에 기준에 합당하면 복수 용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 그래서 건축 대시전 용도 변경 배웠어요. 자, 이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용도 변경. 예, 지난주 나눴던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스. 1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자, 용도 변경에서는 누가 등장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광시장 나오면 안 되고 대신 누구 나오라고 했어요. 구청장 나온다. 용도 변경에서는 특광시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산 전문 영도군주기, 자산 전문 영 이렇게 딱 써놓고 문제 푸는 게 용도 변경 제일 편하죠. 자산 전문 영도군주기. 그래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자산. 그러면 이것은 허가 받나요? 허가 받는다. 2번이 맞나요? 2번이 맞다. 예,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자산 전문 용교 건축이 하는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 가잖아요. 이건 뭐 해야 돼요? 허가다. 그죠? 허가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같은 시설군이네?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신고입니까? 예, 같은 시설군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죠. 신청이지 신고 아니에요. 자, 같은 시설부니까. 그다음 5번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이면 이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대상의 용도, 신고 대상도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100점 사용하려면 100제곱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예,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